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이걸 발의하신 게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예술인으로 극한한 그 내용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5조의 지급 대상에 보면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고 그랬는데 기준일이라는 것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준을 현재 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택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왜 예술인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내용은 길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바탕으로 했고요.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든 직군이 사실은 사회에서 일정의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현재 저희 재정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어떤 고용 관계에 있고 또 굉장히 불안정한 수입 환경에 놓여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지역 내 예술인 1,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경기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연평균 개인 총수입을 보면 평균 약 1,623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연평균 임금 총액을 대입해 보면 그 연평균 임금 총액이 3,786원입니다. 86만 원입니다. 여기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예술인들이 개인 총 수입이 우리 평균 임금의 46.1%에 그치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은 그 지위와 권리 보호 또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이미 국가에서 정한 법률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술인 복지법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예술인들은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고 또 복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명시를 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술인들의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속한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지금 당장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직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가치 창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확산하는 시범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서 예술인 기회 사업 소득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보면 예술인 기초수당 지급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정 주요 시책 지표로서 시군 종합평가 대상 사업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시 행정 종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우리 예술인 복 기회소득이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술인들한테 현금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에 기회소득 해갖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11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은 지금 예산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도의 그 자체 시군에서 판단에 의해서 지금 수원하고 용인, 고양, 성남은 지금 제외를 하고 저희 27개 시군은 지금 동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같이 예술인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다른 뭐 기회소득을 줘야 되는 장애인들한테도 기회소득이 필요할 것이고 체육인들한테도 기회소득이 필요할 건데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거의 뭐 확정이 된 건데 여기에 이어서 저희 평택시도 똑같이 다른 데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지원하는 첫째적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직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계적이든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또한 이 예술인 복지 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을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먼저 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가치 창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확산하는 제도에 굉장히 동력을 잃을 것이 저희가 명백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특히 취약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에게 먼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한테 기회소득을 주는 거 저도 찬성이고 또 뭐 많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평택 시나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은 같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이게 꼭 예술인한테만 국한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명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지원 조례가 나와갖고 이제 시행 한 단계 앞서갖고 시행 단계에 있는데 꼭 그 예술인 말고 다른 뭐 기회소득자들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위치가 또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일이라는 것은 제 5조의 지급 대상에 보면 평택시에 지원해서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일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그 기준일을 상대로 그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지금 제 5조의 이제 지급 대상에 보면 지원 기준일이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번 올해 그 사업 지침에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일을 6월 30일로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6월 30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분들이 중간에 뭐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저 이제 전출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그 뭐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 내로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라면 연계해서 계속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드릴 말씀은 정말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좀 찬성을 이끌어내려면 공감을 얻어야 되고 확실히 명분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형평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평하다고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례안이 있어야 그 조례안을 많은 시민들이나 또 저희 의회에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좀 찬성을 좀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약간은 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김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줄줄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접촉이 되는 많은 체육인들이나 기타 부분들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감당을 좀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중위계층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반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과장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약간은 우려를 좀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좀 뭐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다른 분야나 다른 직종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어떤 수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보상에 따른 그런 불안정성이라든지 열악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좀 강조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물론 이제 재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도에서도 뭐 도비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이제 시에서도 물론 이제 50%의 어떤 재원이 소요되긴 하지만 도비로 이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 도에서도 앞으로 뭐 향후에 뭐 지금 이제 장애인 기회소득도 이제 시행을 하지만 뭐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당연히 따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시책을 이제 같이 맞춰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른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정책 연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좀 질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도 많은 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질의 내용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궁금한 사항 여쭤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따진다면 우리 몇 개 분야로 좀 나눌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문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 분야로 좀 나누고 있나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련법에 의하면 11개 직종으로 지금 문화예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좀 광범위할 것 같아요. 연극도 있고, 뭐 연애도 있고, 그리고 뭐 만화도 있고, 우리 문학에 대한 부분, 예술인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기에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총 몇 분 계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공적인 자료로 이제 추계를 내보자면 그 예술활동 증명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지금 5월 현재 561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은 그 예술을 업으로 해서 어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을 본인이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고를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신 분들만의 숫자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지원 사업에 그 이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할 때는 훨씬 숫자가 추계를 할 때는 1,5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비 지금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비용 추계한 부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나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21년도에는 103명이 지원을 해서 이제 혜택을 받으셨고 작년에는 125분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번에도 그 숫자를 좀 추계를 해볼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기획소득 기준을 통해서 우리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예술인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또 예술인에 대한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예술인으로서의 기타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예술인으로 등록을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좀 해보신 적이 있나 해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인 자료에 이제 추출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에 한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자료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물론 충분히 취약계층으로 예술 활동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그 예술인 활동 증명에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홍보 활동을 더 늘릴 예정이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만 어떤 근거만 있어도 그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요건이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등록에 조금 더 이렇게 공적인 자료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또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또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른 그 활동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법을 저희들이 뭐 사업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정하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150만 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150만 원 올해 지급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한 번에 150만 원을 다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나눠서 지급을 좀 해주나요?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6주간의 이제 공고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 그 후에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제 재산이라든지 소득 조회를 좀 해야 되고 주민등록 조회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거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 달, 2달 반 정도에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월 지나서 한 9월 정도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1차에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중에 또 2차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각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예술인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예술인 활동 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술인으로서 내일 당장 예술인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 활동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해야 그 기준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 예술 활동 증명 자체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의 활동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아닌 업으로 직업으로 하셔서 소득 활동이 발생해야 되는 기간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제 등록을 하시려면 그 일정한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소득은 당연히 내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을 대여를 하거나 판매를 해서 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술인 등록을 못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에서라도 뭔가 저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면 정말 참다운 예술인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아주 불합리한 우리 사회 좀 기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술인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개선 좀 하고 취해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120%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한 274만 원 정도 월. 월 예, 270 한 4만 3천 원 정도. 그건 130%인 것 같고 한 240,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기회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봤을 때 1인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 가정 구성원에서 실은 예술인의 배우자가 소득이 합산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인 자체는 소득이 적어요.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중위소득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중위소득으로 따지는 건가요? 예, 이번에 지급하는 기회소득은 그 가족 합산이 아니고 개인 소득만 보고 예,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난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정말 거기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은 요즘 배우자분 부인이 예술인일 수 있고 또 배우자 남편인 분이 예술인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종합적으로 따질 때 소득이 예술인이 한 부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부는 약간의 취미 겸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별 문제 없이 배우자라든지 가정의 소득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합산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인 가정이면 3인 가정에 대한 우리가 3인 가정에 대한 기준 기회소득이 53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인 기준으로 414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최소한 그런 기준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술인 개인에 대한 기준 기회소득을 적용하다 보면
정말 참다운 예술인에 대한 우리가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서 약간의 좀 어긋날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술인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또 배우자라든지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개인은 기준 중위 소득을 넘어가는데 부부 합산이라든지 가정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은 올라가 있지만 가정이 정말 어려워. 내가 예술을 활동해서 가정을 꾸며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회소득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지만 내 가정이라든지 배우자가 수입이 상당히 높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조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한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운영하면서 앞으로 이게 개정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협의를 좀 해보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가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정말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좋은 취지로서의 또 예술인에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방안의 취지의 목적이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확대해서 아니면 약간의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양면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갈라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 하에서 이 조례안이 좀 개정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거의 어렵죠. 도에서 이게 이제 지침이나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별도로 뭐 협의를 해본다거나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저는 분명히 체육인이라든지 어려운 많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할 거고, 앞으로 도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개인으로서의 조례안도 또 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커요. 예? 그러다 보면 이 기준이 제가 말씀했던 그런 기준이 모호하게 정의가 내려진다고 하면 사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게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100% 도하는 사업이니까 100%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장일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아무개도 상급기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려 속에 있는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했던 부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오셨을 때
제가 부정적 의견을 못 내고 좀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맨 처음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많은 생각,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분야를 좀 정의를 다시 한번 잘 내려서 기회가 된다면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실은 뭐 아까 11개 분야라고 했는데 뭐 문학 뭐 미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쪽지로 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고해 주셔서 한번 좀 그렇게 정의 좀 내려서 한번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뭐 부정적인 의견보다 좋은 의견을 좀 내비치고 싶은 게 솔직한 표현이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우려가 함께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좀 우려 속에 반대는 아니지만 우려 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와 경기도 매칭이지만은 조례에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 지급 기준이나 방법 등에서 또 세부적인 좀 미흡한 점도 좀 검토가 좀 더 돼야 되겠고, 물론 경기도에 통과된 조례 통과됐죠. 경기도에는 통과된 조례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평택형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기회소득이 이게 지금 27년까지죠, 5년이죠 기간이. 예, 일단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할 때는 5년 정도의 5년이죠. 예, 근데 예산을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기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기회소득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하는 기회소득 사업 자체도 시범 사업이라고 도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그 자체가 장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기로 갈 수도 있는데 또 사각지대까지 이왕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각지대도 놓치지 말고 지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활동 증명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논의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됐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술인복지재단 그 측에 그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신청을 하면서 그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도에서는 증명서를 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인 등록 접수 시기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도에서 지금 보내준 지침에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네. 올 하반기 한 9월 정도에는 일부 권한이 도에도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그 정도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접수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야지만 증명이 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수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확히 그날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금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고 예술인도 등록을 하는 접수 시기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계시는 그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인데 안 되느냐 했을 때는 정확히 알고 집행부에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등록 접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그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받으신 분이 300명 정도 추계하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적 자료로 받은 내용입니다. 아, 받은 내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300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이제 현원을 저희가 이제 제출한 자료에는 561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차상위 계층. 예, 예. 그 예, 5월 참, 말에 그 저희가 다시 이제 숫자를 해보니까 한 545명에서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가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